안녕하세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유튜브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자동차 섹터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 홍일점으로 이렇게 유튜브 바이오가 있네요. 예, 개별 호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다가 다른 종목 보기도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찾아본 김에 유튜브 바이오로 선택을 했어요. 개별 호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냈는데 대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대웅제약 들어보셨죠? 네, 큰 바이오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넘네요. 이 회사와 지분을 교환한다는 소식에 이 유튜브 바이오의 주가가 상한가를 간 거죠. 관련해서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시면 오늘 뜬 기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대웅과 이제 혈맹이 되는 거냐? 서로 주식을 교환하면 앞으로 좋아지는 거냐? 뭔가 우리가 흔히 바이오에서 볼 수 있는 뭐 임상이라던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실질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호재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은 항상 매수를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는데 이 유상증자 가격이 독특해요. 여기 다트 사이트의 공시를 보시면 유튜브 바이오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보통 주식 238만 8,278주를 발행을 하는데 대략 한 120억 가량 됩니다. 기준 주가 대비 더 비싸게 할증을 해요.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 같은 거 할 때 3자 배정은 투자자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가를 빼가지고 낮은 가격에 주식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 기업은 독특하게 기준 주가 4,190원인 주가를 5,084원으로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큰 의미 부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웅과 유튜브 바이오 간의 주식 교환 협상을 할 때 그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얼마 대 얼마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이 신주를 발행받은 대웅이 이 유튜브 바이오의 2대 주주가 됩니다. 2대 주주. 그러니까 238만 주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게 유튜브 바이오거든요. 유튜브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대표고 19%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200 몇십만 주를 가지면 여기에 14.99%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해요. 대웅이. 그러면은 지금만 보셔도 여기 주요 주주들 다 합치면 53%인데 14% 정도가 더 들어오면 대충 한 60% 이상이 대주주들에 의해서 묶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유튜브 바이오는 어떤 회사냐? 뭐 바이오 회사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743억. 그러니까 BPS 같은 장부 가치가 3,000원이거든요. 왜 장부 가치를 보냐면 이게 이익이 없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영업을 해서는 적자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대충 이렇게 제가 늘 살펴보듯이 추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들다가 2021, 2년 이 코로나19 이후에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다들 이제 좋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병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 감소해서 작년 2025년을 보시면 대충 한 180억이니까 3분기까지 2024년 수준의 매출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수익성이죠. 지금 순이익이 적자 기조고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본업에서 좋은 상태는 아니고 자본 총계가 336억에 부채는 110억 밖에 없으니까 재무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체외 진단 검사 서비스 및 의료 IT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 뭐 그거죠.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나 IT 솔루션이니까 약을 파는 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대웅제약이랑 만약에 같이 사업을 기획을 한다면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약을 파는 회사에 진단 키트하고 뭐 IT 솔루션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그 본업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어떤 핵폭탄급의 계약이 있던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 핵폭탄급의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 대신에 대웅제약에 쓸모없는 주식이 들어온 거죠. 제가 왜 쓸모없다고 하냐면 그 자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이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핵심 항목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뭐 황제주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 시장 구조가 미국이랑 다른데 이 회사들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뭐 경영권 방어를 한다던가 하는데 써왔는데 임직원들 그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찌됐건 기업이 순이익을 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다는 거는 그 자사주를 누군가한테 넘기게 되는 순간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머금고 있는 게 자사주 아닙니까? 근데 그 자사주를 소각해라? 그러면 그야말로 주주 환원이긴 한데 현금이 증발해 버리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건수가 터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회사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그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그 2025년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섹터들이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커스나 인포바인, 신영증권, 일성 IS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 회사가 가진 지분 중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슈가 나왔을 때 지난 뭐 가을인가 한번 빵 튀었네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대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현금이 사라지잖아요. 120억에 가량 되는 현금이 여기에 태운 거 말고도 더 많죠.
그럼 이 120억이라는 거를 그냥 소멸시킬 바에야 관련 업종을 종사하는 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요 회사 잘 되면은 그거 뭡니까? 주가 부양되면은 팔고 나가도 되잖아요. 보통 1년간 보호 예소가 걸리니까. 그렇다면 1년 뒤에 이 대웅 입장에서 이 120억이라는 현물 출자 자금을 현금화를 할 거냐? 이제 시나리오를 써봐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뭔가가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 뭡니까? 보호 예수 기간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여기서 5천 원에서 주가를 5만 원까지 만들어서 120억을 1,200억을 만들어서 나갈 거냐?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바이오 섹터에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상한가 간 것처럼 바이오 섹터에 돈이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를 돌리겠죠. 돌림노래처럼. 그게 딱 1년 뒤 2027년 초반에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리면 그때 얘를 몇 배 튀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이미 지난 11월 달에 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했어요. 주가 부양을.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지금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7천 원 가량까지 간다면 수익을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약 4, 50%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나오잖아요. 혹시나 정고점에 물린 분들이 계시다면 탈출을 하시는 건데 신규 추격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내일 아침에 시초가를 봐야겠죠. 시초가가 만약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좀 세게 올랐거든요. 이게 점상은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쭉 그냥 물량을 먹으면서 상한가에 빨리 갔죠. 몇 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내일 아침에 상한가에 잔량 잔뜩 채워가지고 연상을 가고 3연상을 가고 하게 되면 이제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뭐 10배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만 제가 이런 상한가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고점에서 물리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황제주가 나와요. 10배씩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떡잎부터 다른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얻어 걸리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여러 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어제 했던 러셀 같은 경우 오늘 본 제가 어제 매물대가 4, 5천 원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천 원 못 뚫고 지금 거래가 터져버렸거든요. 이거 추격 매수하면 큰일 나죠. 이원 컴포텍 뭐 이렇게 돼버렸죠. 뭐 비카전자 거래 터지고 있죠. 내려올 것 같죠. 알맥 거래가 없습니다. 상승은 했는데 거래 터지면 거의 이제 종료된다고 봐야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시나리오 1이 그거죠. 대웅제약이 묶여있던 현금인 자사주를 현금화하는 용도냐? 그렇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대웅제약이 유투바이오의 주식을 안 팔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 유투바이오가 가진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대웅제약의 판매 또는 경영 최적화에 잘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동반자로 그냥 묶어놓고 가는 거죠. 주식으로. 자 그러면 그건 대웅 입장이고 대웅 입장에서야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위험한 건 대웅이 이 주식을 5,084원에 샀으니까 5,084원 밑으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저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5,084원. 대웅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소멸시켜야 되는 자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배, 3배 먹진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할 의도로 주식 교환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뭔가 일이 틀어져도 원금에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요 투자자니까 블록딜러 뭐 사모펀드 같은 데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사모펀드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또 다른 소설을 써서 가면 되죠.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예상이지만 혹시 압니까? 지금 코비드 19이었지 않습니까? 19. 지금 벌써 2026년이니까 뭐 하나 올 때가 됐죠. 그렇죠? 우리 뭐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메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뭔가가 뭐 지금 시국이 전쟁도 많이 터지고 불안불안한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뭐 거대한 게 한 방에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나는 이거를 그냥 장기 투자할래 라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과열이 진정돼서 쌍봉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 4,000원 정도 기준 주가 4,000원에 주식 교환을 했으니까 최소한 보통 이 바이오 섹터에서는 프리미엄을 주니까 BPS가 얘가 3,0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PBR 1 기준까지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작년에는 1 정도였네요. 이거 보시면 주가가 이게 3,000원 근처에 지금 바닥을 기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BPS가 3,0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PBR이 1이다 굉장히 희귀할 정도로 저평가거든요. 그럼 얘는 바닥권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일단은 한번 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2023년 좀 스펙트럼을 길게 해서 보면 웃긴 건 얘는 2021년에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었네요. 코로나로 다른 종목들이 다 가도 얘는 거래가 없다가 2023년에 한번 했죠. 거래가 빵 터졌죠. 상장 이후에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한번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쉬었다가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근데 지금 말고 몇 달 전에 월봉이니까 2달 전에 요때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건 이제 쌍봉에서 설거지하고 이번 턴은 끝나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최소한 1년 동안은 주식을 못 팔죠. 대웅이. 그 뒤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종목을 하나를 킵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작년에 바닥처럼 3,000원을 다시 주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죠? 대웅도 5,000원에 들어왔는데 5,000원에 똑같은 가격에 사긴 그렇고 좀 싸게 살수록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0원이나 이런 걸 바닥으로 본다면 그 정도 가격에 사면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유튜바이오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제약회사가 가진 영업망 있지 않습니까? 영업망. 그러니까 이 회사 2대 주주로 대웅이 들어오니까 대웅의 영업망을 통해서 유튜바이오의 진단키트라던가 IT 솔루션을 판매를 해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기회가. 영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는 날 겁니다. 뭐 같이 팔면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뭐 서비스를 하나를 창출해도 되는 거고, 그 대웅이 가진 정보를 가지고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유튜바이오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면 반대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죠. 할까요? 그렇게 주주하는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배당금을 때려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법안이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수혜를 받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찾아서 차라리 지금 선침해를 해두고 기다렸다가 그 법안이 빵 통과되면서 상승을 할 때 털고 나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연초에 정청래 대표 맞을 건데 인터뷰에서 그 자사주 소각 법안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1월 13일밖에 안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는 보통 이렇게 이벤트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폭등을 하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